안녕하세요, 가치남입니다. 6월 4일 수요일 국내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자, 오늘 모처럼 코스피 코스닥이 큰 폭의 상승이 나왔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코스피는 2.6%의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코스피보다는 낙폭이 그렇게 크진 않았지만 오늘 1.3%의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만큼의 시장 흐름은 너무나 좋은데 저는 한편으로 너무나 좋았다는 것이 또 다른 부담으로 작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대한 저의 생각은 조금 뒤에서 말씀드려볼게요. 그리고 코스피 상위 종목들을 보면 오늘은 대부분의 종목들이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특히 반도체 관련주의 흐름이 가장 좋았고요. 또 금융주의 흐름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아울러 원전 관련주도 어찌 본다면 약간은 보수 색채가 강한 업종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다행히도 출발만 좋지 못했었고 또 종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업종들의 흐름이 좋았었고요. 또 코스닥은 펩트론이 하한가로 직행을 했었죠. 미국의 일라이릴리가 다른 기업과의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동안의 펩트론의 주가의 상승을 견인했었던 기술 이전에 대한 기대감, 그게 한순간에 꺼졌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정말로 기대감이 꺼진 것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오늘 하한가가 나왔다는 것은 당분간은 비만 치료제 쪽은 접근하기는 조금 어려울 수가 있겠죠. 그리고 코스피 수급을 보면 오늘은 정말로 오랜만에 외국인의 1조 원 이상의 많은 수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기관도 2,600억가량의 수매수가 들어왔고 이렇게 강력한 매수세는 정말로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닥도 기관과 외국인의 많은 수매수가 들어왔었죠. 그리고 삼성전자 오늘까지 5거래 연속으로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고 오늘도 외국인의 1,000억 이상의 많은 수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기관도 600억가량의 많은 수매수가 들어왔고요. 그리고 SK하이닉스 이 종목은 외국인이 3,000억 이상의 수매수가 들어왔었죠. 그래서 반도체 쪽에 거의 절반 가까이의 수매수가 들어왔고 오늘 외국인이 반도체 쪽에 상당히 많이 집중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산에너빌리티 이 종목도 외국인의 많은 수매수가 들어왔었네요. 아울러서 금융주 한번 보겠습니다. KB금융은 530억, 또 신한지주는 280억, 금융주도 외국인의 수매수가 많이 집중이 되었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주차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4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두산에너빌리티, KB금융, 알테오젠. 오랜만에 외국인은 반도체 관련주에 집중을 했고 또 기관도 삼성전자, 알테오젠, SK, 삼성물산, 현대건설 이렇게 순서대로 매수했습니다. 이어서 해외 증시를 보겠습니다. 사실 오늘 국내 증시가 좋았던 이유는 대선도 있었겠지만 또 하나의 결정적인 이유, 저는 이틀 동안의 미국 증시의 흐름이 좋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먼저 나스닥을 볼게요. 어제는 0.8%로 상승을 마감했고 또 그 전날에 0.7% 가까운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틀 동안 1.5%의 상승이 나왔고 S&P 500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다우지수도 비슷했었고 또 반도체 지수가 무려 이틀 동안에 4% 이상의 급등이 나왔습니다. 물론 전날에는 2.7%의 상승이 나왔지만 하루 전에는 1.6%의 상승이 나왔었죠. 그래서 이틀 동안의 미국 증시의 흐름이 너무나 좋았다는 것도 오늘 국내 증시가 크게 상승하는 이유라고 생각이 되고 또 추가적으로 아시아 증시를 보겠습니다. 일본은 플러스 0.8%, 대만은 무려 2%의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국 증시도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죠. 그래서 아시아권의 시장 흐름을 보시는 것처럼 저는 무조건 오늘 대선이 끝났기 때문에 코스피 시장에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적절하게 반반씩 나눠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그 첫 번째는 어쨌든 전날에 대선이 끝나고 나서 대한민국에 대한 불확실성은 해소가 된 것이 맞죠. 하지만 또 추가적인 이유는 이틀 동안의 미국 증시의 흐름이 너무나 좋았다, 그것도 주된 이유가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이틀 동안의 미국 증시에 큰 상승이 나왔던 이유, 바로 첫 번째로 미중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번 주에 어쩌면 무역 합의가 나오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이 시장을 크게 밀어 올렸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 주말에도 미중과의 전화통화가 무산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감으로 한 차례 미국 시장에 조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새로 나온 기사를 보면 이번 주 중에 통화를 할 것이다, 다시 굉장히 긍정적인 내용이 나왔습니다. 일단은 미중 간의 무역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미국 기업 내에서는 반도체 관련주 이쪽을 한번 크게 주목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굉장히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미국의 엔비디아는 대중 수출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혜를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있고 그 때문에 대만의 반도체 관련주, 또 국내의 반도체 관련주 모두 같이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중에 통화를 한다고 했었으니까 이번 주도 3일 정도 남았죠. 어떤 합의가 나올 수 있고 또 시장은 그에 따라 어떤 반응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도 계속 한번 관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소제목에도 나와 있죠. 중국은 히토류를 수출 제한하겠다고 발표했었고, 또 미국 측에서는 반도체 수출 통제를 강화하겠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얼마나 완화가 될 수 있는지 이런 것도 한번 살펴보시면서 어쨌든 어느 정도 합의가 된다면 글로벌 반도체 시장의 흐름도 괜찮게 흘러갈 수가 있고, 그에 따라 엔비디아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국내 기업들이 있겠죠. 뭐 대표적으로 오늘 급등이 나오고 있는 SK하이닉스, 이쪽도 덩달아 신고가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국내 시장이 크게 상승했던 결정적인 이유, 두 번째로 말씀드렸던 것이 이 내용이었고요. 그리고 일단은 첫 번째로 대선이 끝났다는 것이 오늘의 국내 시장이 상승하는 결정적인 이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솔직히 어느 정보가 탄생하던 간에 오늘 시장 흐름은 좋았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작년 12월부터 해서 어제까지 거의 6개월 동안 국내 시장은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장이었고, 그것 때문인지 외국인의 매수세는 적극적으로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선이 끝나고 나서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오는지 이런 부분을 주의 깊게 지켜보라고 말씀드렸었고, 다행히도 오늘은 외국인의 매수세가 조금씩 들어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대선이 끝났다는 것이 외국인 입장에서도 국내 시장의 변동성이 줄어들 수 있는 하나의 요소로 볼 수도 있다는 뜻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정말로 대선이 끝났잖아요. 그동안 대선 테마주로 분류가 되었던 몇 개 종목들이 있었죠. 제가 테마주는 두 개의 종류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단순 테마주, 한마디로 인맥 관련주라든지 또는 같은 대학 동문 관련주들, 대표적으로 이런 기업들이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정책 관련주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기본 테마주 있었죠. 예를 들어 뭐 상지건설이라든지 동신건설, 이런 기업들은 오히려 부침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장중한테 하한가까지 직행을 했었는데, 지금부터 주목해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정책 관련주라는 거예요. 일단은 이재명의 1호 공약으로서 AI 수혜주에 대해서 저는 여러분들이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분명히 수많은 공약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1호 공약에 집중을 하는 것은 그만큼 정책 자금이 많이 투입될 수가 있고, 또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담겨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사에도 나온 것처럼 최초에 제시했던 1호 공약, 바로 우리는 AI 수혜주로 한번 관심을 가져봐야 되고, 또 구체적으로 어떻게 예산을 편성하겠다는 발표는 없었지만 전반적으로 AI 쪽에는 뭐 100조를 투자하겠다, 그런 언급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AI 관련주에 대해서는 조금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한번 관심을 가져봐야 되고, 그 안에는 다양한 업종들이 있습니다. 뭐 AI 소프트웨어 기업들도 있고, 조금 더 넓게 본다면 반도체 관련주도 해당이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뭐 재생에너지라든지 지역화폐, 이런 내용들도 추가 공약으로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당선이 된 시점이죠. 그럼 이 공약주에 대해서도 과연 모든 업종들이 같이 좋은 흐름이 나올 수 있는지, 저는 결코 그렇진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1호 공약 또는 정책 자금이 많이 투입되는 공약들, 그런 것들을 위주로 조금은 선별해보자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조금 전에 기사를 보셨듯이 이재명 후보의 코스피 5천 공약이 있었잖아요. 물론 저도 코스피가 계속해서 상승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항상 역발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지금처럼 시장이 너무나 좋을 때 오히려 단기적인 주가 조정에 대해서 늘 생각해보는 자세가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지난 4월이었죠. 트럼프가 무자비하게 관세 인상을 했을 때도 또 저는 그때 용기를 내보자는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구간에서는 저는 오히려 시장을 조금은 조심해보자는 취지로서 말씀드리겠고, 지금은 누가 봐도 시장에 과열권까지 접했단 말이죠. 그러면 아무리 코스피를 5천을 공략했다고 해도 일단은 조금은 조심할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한 차례 조금은 눌린다든지 단기적인 급등에 따른 어느 정도 주가의 기간 조정이 나왔을 때, 그때 다시 한번 RSI 지수를 참조해 보시면서 다시 한번 시점을 노려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있냐면요, 물론 지금 과열권에 접했다고 해서 모든 종목을 매도한 것은 아닙니다. 일단은 정말로 핵심 종목들만 들고 갈 것이고요. 그 핵심 종목이라는 것은 뭐 정책주가 될 수도 있고, 또 정책 외에 여러 가지 전망들이 있죠. 그 전망들에 부합하는 종목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무작위로 정말 많은 비중을 실는다든지 또는 다양한 업종들을 포트를 늘린다든지 그렇게 하기에는 조금은 부담스러운 구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선도 끝났고 오늘 외국인의 매수도 들어왔었죠. 그리고 시장이 뭐 코스피 3천 이상을 갈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지금 모두가 시장을 굉장히 좋게 본단 말이죠. 하지만 저는 역발상으로서 시장에 과열권에 들어왔다는 것은 저처럼 약간은 보수적인 생각을 하는 분도 있구나, 이런 관점도 가져볼 수가 있다 라는 견해를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시면서 여러 가지 결정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도 오늘 시장에서 가장 흐름이 좋았던 업종은 바로 반도체 관련주하고 또 금융주들, 이쪽의 흐름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반도체는 앞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일단은 금융주는 우선은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 또 차기 정부의 금융정책 기대감도 있습니다. 즉 한마디로 코스피가 5천까지 가기 위해서는 많은 기업들을 밸류업 프로그램에 동참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작년 초에 밸류업 프로그램 기대감으로 주가의 상승이 나왔었던 많은 업종들이 있을 겁니다. 대표적으로 금융주하고 또 지주사들, 이런 기업들이 지금도 좋은 흐름이 나오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대선도 끝났고 오랜만에 코스피로 외국인의 수급도 들어왔다는 것이 저는 정말로 긍정적인 효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이 6월 내내 이어지기를 한번 바라보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모두 편안한 저녁 되시고요. 저는 내일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즐거운 저녁 되세요. 감사합니다.